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역사의 어떤 뿌리를 찾고자 하는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일본의 분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은 2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미국에 의하여 원자 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어찌 보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까? 그리고 원자폭탄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실제로 원자폭탄 관련해서는 맨해튼 계획이라고 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가 참여해서 원자폭탄 개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5년 7월 16일자로 원폭 실험의 핵실험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16일에 성공을 하고 8월 6일에 예를 들어서 원폭을 투하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여러 차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이라는 게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서 금방 투하를 하고 실질적인 실행에 옮길만 한 사실은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국가 고립주의 내지는 중립 노선을 사실은 취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국 처칠의 어떤 강력한 요구와 그리고 몇 차례의 어떤 편지를 받고 사실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기 대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사실은 참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정책 노선을 펼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은 재선에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는 엄청난 군수물자와 군수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수많은 무기가 사실은 유럽으로 전장으로 나가게 되었던 거고 또 나가지 못한 무기들은 창고에 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러면은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해가지고 미국에 어찌 보면은 그 전쟁 개입을 촉발시키도록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결국은 전쟁에 개입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미국의 내부의 어떤 반전주의자들이나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해오던 고립주의 이 노선을 하루아침에 사실은 바꾸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에는 어찌 보면 일본 군국주의자 내지는 뭐 내부적으로 내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을 통하여 진주만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고물배들을 폭격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참전을 유도했고
결국은 미국은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무기를 팔고 또 그에 대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본격적인 군산 복합체 산업 체제를 미국에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자유 진영에서는 이제는 일본을 어떻게든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전에는 러시아와의 어떤 조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이제 러시아도 저쪽이 독일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 결국은 전력을 동아시아로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로 집중된 전력에 의해서 결국은 일본은 굉장히 상당한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의 이제 그 일본 본토 소위 말하는 참전 실제로 본토에 대한 수많은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토에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일본 본토는 많은 쑥대밭이 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일본 군부의 입장에서 자 어차피 소련과 미국이 내지는 연합국이 일본 본토를 참전해서 들어오면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물론 자국 군인이나 자국민의 죽음 그리고 자국 어떤 시설의 엄청난 대량 파괴도 뭐 당연히 불을 보듯이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반도가 결국은 소련 세력과 미국 세력에 의해 가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쟁의 어떤 명분을 주고 전쟁 종전을 만약에 하게 하려면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항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된 신형 핵무기에 어찌 보면 실험장으로 자기들이 한 두 군데 정도의 도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대가로 자기들이 항복을 하고 그 항복의 결과로 일본 열도의 분단을 막고 새로운 어떤 자기 어떤 이 조국의 어떤 자기네 조국의 이 파괴를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의도된 폭격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1일자로 사실은 러시아는 일본 본토에 진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넘어서 사실은 일본 본토로 진출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이 결국은 일본 본토를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고 그 긴박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8월 9일 날 폭격을 당한 나가사키는 원래 원폭 투하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자기들이 원했던 도시 고쿠라 뭐 기타 한 6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만약에 폭격이 용이하지 못하면 임시로 폭격을 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상 지역에 들어갔던 나가사키가 사실은 두 번째 원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자폭탄에 의해 가지고 동시 반경 한 1.5km, 2km 내의 사람들은 뭐 모두 다 적사하게 됐고 거의 5만, 6만 명은 뭐 즉시 적사하고 실질적으로 한 20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피폭에 의해서 뭐 고통을 당한 사람으로 치면 거의 뭐 한 100만 가까이 되겠죠. 이러한 엄청난 실질적인 사상자들이 고통을 당했던 이 원폭의 투하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가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과연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많은 인명 내지는 민간인까지 대량 살상하게 되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이미 현실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 또한 우리 지식인들이 고민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폭탄의 어떤 투하로서 일본의 어떤 그 항복을 받아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는 굉장히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립운동 세력 간의 자유시 사변을 통해서 반공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갈라져 있었던 구원 오래된 어떤 원한도 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드가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의 헤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있어서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떤 전쟁은 흘러갔고 또 남북은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북한에 있어서 이 분단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 38선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날 6.25가 끝나고 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해서 갈라먹자라고 사실은 주장했던 사람은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자기들이 초기에 진압했다가 중국 명나라의 참전으로 다시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 8도 중에서 4도는 일본이 먹고 4도는 명나라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조선 반도 분할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결국은 명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또 정유재란까지 가고 마침내 이제 패퇴해서 일본이 떠남으로써 그 분단의 어떤 시발은 사실은 없었고 또한 히토 히로부미가 우리 반도를 점령하고 자기네가 만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결국 러시아와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만한 교환론이라고 해서 만주는 러시아가 가져가고 한반도는 자기네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정 안 되면 한반도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먹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제안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합군 이후에 점령했던 메가드가 이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관찰한 결과 결국은 또 소련과의 관계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38도선이라고 하는 이런 선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결국은 38도 분할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뭐 또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휴전협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비슷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게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과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진격하여 결국은 전쟁의 결과 일본 본토가 사실은 뭐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장깨를 부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나라에 어찌 보면 분열을 막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분열을 막았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량 생산된 군사물자, 무기들의 어찌 보면 소비처가 필요했었는데 그 소비처의 대상으로 한반도가 불행하게도 선택이 되었고, 그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 물자나 군사 무기가 사실은 소진되는 어찌 보면 전쟁터이자 시장이었던 상황이었고, 그 시장의 결과 우리는 결국은 이 민족이 분단되는 결국은 비운을 겪게 됐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 분단의 책임을 사실은 내부 내지는 북한 김일성이나 뭐 스탈린이나 우리 내부의 어떤 적들과의 어떤 관계 내지는 또 이승만 정권과 내지는 이러한 독립운동 세력 간의 어떤 분열, 이런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게 주류 역사적인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분단의 씨앗은 이미 일본의 군국주의, 야마가토 아리토모로부터 시작된 군국주의와 그리고 유태인 어떤 전쟁 자본주의, 그리고 이미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군수물자를 이미 생산해 놓은 그 군수물자의 어찌 보면 사용처로서 시장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참 불행하게도 그 시장의 어떤 소모품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큰 세계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이미 전쟁은 예견되어 있었고 남북의 분단은 예견되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단의 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 군국주의에 의하여 예견되어 오는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또 전 세계적인 경제력과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분란이나 어떤 분열에 의해서 또 서로를 삿대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공통의 피해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의 과정이나 남북의 어떤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넓고 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이야기가 좋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